2달 전만 해도 주름과 탄력 저하로 고민이 많았던 얼굴. 꾸준히 관리한 결과 피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 오늘은 제가 2달 동안 피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과제빵사로 일하면서 매일 빵을 만들고 먹는 환경에서도 16kg을 감량했고 지금까지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살은 빠졌는데 입가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꺼져 보이고 피부가 얇아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확실히 지쳐 보이는 그런 얼굴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살은 빠졌는데 주름 관리 좀 해야겠다. 얼굴이 너무 꺼져 보인다.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해결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얼굴 지방도 같이 줄어들고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피부과 좀 가. 주름이 너무 많아 보여. 40대인데 거의 60대 주름 같아. 진짜 그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솔직히 상처도 받았는데 그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한참 봤는데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관리가 필요하구나. 사실 저는 그전에도 아무것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실리프팅도 받아보고 마사지 디바이스도 써보고 콜라겐도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그런데 이미 꺼지고 얇아진 피부가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40대가 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부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은 계속 줄어들고 피부 자체가 얇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다이어트로 얼굴 지방까지 줄어들면 볼륨이 사라지면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화장품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병원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매일의 습관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달 동안 피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했는데요. 첫 번째는 콜라겐 부스터였어요. 저는 스컬트라를 3개월에 걸쳐서 총 3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렴한 시술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40대 이후에는 콜라겐이 계속 줄어들고 얼굴 볼륨이 꺼지면서 더 늙어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컬트라는 즉각적으로 채워넣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는 못 느꼈지만 이거 효과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서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가가 덜 꺼져 보이고 팔자도 조금 부드러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얼굴 볼륨 감소로 고민하는 분들은 꼭 한 번쯤 상담하면서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봤던 시술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시술이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앰플 바르기입니다. 사실 피부 관리는 시술보다 매일 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세안 후에 비타민 앰플을 바르고 그 위에 수분크림을 꼭 발랐어요. 마지막에는 선크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앰플만 바르고 끝내기도 했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금방 푸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분, 수분 유지 이 2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몇 주 지나니까 피부톤이 조금씩 맑아 보이기 시작했고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덜 칙칙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티놀입니다. 이건 솔직히 가장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따갑고 건조해서 나랑 안 맞나 싶었는데 하지만 레티놀은 피부결, 탄력, 잔주름에 도움이 되는 대신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일주일에 2-3번 소량만 사용했는데 밤에만 사용했고 레티놀은 사람마다 예민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일주일에 2-3번 소량만 사용하시면 돼요.
수분 크림과 함께 샌드위치 방식으로 발라서 자극을 줄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결이 조금씩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네 번째는 선크림을 매일 바르고 화장을 줄인 습관이었어요. 예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꼭 가리고 다녔거든요. 다크서클도 숨기고 칙칙한 피부도 감추고 주름도 덜 보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화장을 한 날이 길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저녁이 되면 들뜨면서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피부를 좋게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계속 가리고만 있는 걸까? 그 이후로 화장을 줄이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비타민 앰플, 수분크림, 그리고 톤업 선크림을 꼭 바르고 나갔어요. 칙칙함을 감출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어색함도 있었는데, 괜히 사람들이 제 피부를 더 볼 것 같고 민낯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훨씬 촉촉해지고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건조함도 줄고 피부가 숨쉬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선크림의 중요성은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는데요.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시키면서 골프를 치시는 5, 60대 여성분들의 얼굴에 주근깨가 정말 가득했거든요. 하나같이 진짜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얼굴에는 주근깨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아닌데도 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에 많은 잡티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장시간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니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는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 상태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장시간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은 훨씬 젊어 보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주근깨라든지 주름이 훨씬 빨리 깊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일란성 쌍둥이 연구였는데,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자외선 노출이 많았던 쪽이 훨씬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됐다는 결과였어요. 그걸 보고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는 진짜 여름에만 바르던 선크림을 지금은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2달 동안 피부를 관리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어요. 피부는 화장품 하나로 좋아지는 게 아니었고, 잠, 식습관, 수분, 자외선 차단, 그리고 마음 상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대신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 2달 뒤, 그리고 1년 뒤에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은데 거울을 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거울을 보는 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지금처럼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더 늙어 보인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고 지금도 계속 회복 중이고 훨씬 많이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도 몸처럼 천천히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싶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